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경제가 대공황급 위기에 직면할 거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긴급하게 경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 저를 조롱했습니다. 황장수하면 10년 위기설. 자,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게요. 거대한 경제가 모순이 쌓여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가서 그 단계에서 터지지. 그렇게 쉽게 터지겠습니까? 다만 어느 정도의 터닝 포인트를 지나버리면 경제가 회복될 수 없이 터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세계 경제가 대공황적 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 원인으로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파괴력을 이야기했죠. 신자유주의가 국경 없이 상품이나 노동력이나 자본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지구를 황폐화시켜버렸다. 결국 중국만이 그 신자유주의의 커다란 이득을 보고 세계의 공장이다, 수출 기지다. 중국이 세계 GDP의 근 40%가량 관계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중국이야말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를 먹여 살릴 미천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한 1년, 2년 전만 해도, 아니 한 3, 4년 전만 해도 중국 경제가 붕괴될 거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황당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세계화가 되면서 중국이 세계화의 이득을 보면서 WTO에 95년에 들어가면서 한 10년간 급속 성장을 했지만은 그 다음 단계 성장으로 가는 이 모멘텀이 사라져버림으로써 중국 사회의 사회적 자본, 부패, 도덕성, 관습, 양심 이런 수준들이 워낙 저열하기 때문에 중국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중국의 명품 시장이 거대한데 왜 중국산 명품이 없느냐. 상하이 탱인가 있었지만 그것도 횡편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명품이 안 만들어지는 것은 중국 사람의 이 신뢰에 대한 수준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이런 단순한 진리조차도 다 관가했지요. 또 한편으로는 세계의 투기 자본, 세계화와 더불어서 국경 없이 움직이는 투기 자본이 얼마나 자본주의 자체의 건전성을 망치는가에 대해서 간과했어요. 자본주의는요, 토지, 노동, 자본이 결합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혁신으로 이득을 얻으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장점이 극대화되는데 이제 투기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투기 자본은요 제조업 자체를 우습게 봤지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생산하든 상관없이 수익이 많이 나는 곳에 생산하면 된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공장들이 철강 공장, 자동차 공장, 조선 공장, 석유화학 공장, 가전제품 공장, 심지어 애들 장난감 공장까지 전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에는 가구 공장도 하나 없고 냉장고도 하나, 텔레비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요. 미국에는 제조업 공동화가 오고 미국은 오로지 금융 투기 자본에 의한 월가, 그리고 그 금융 투기 자본에 바탕을 둔 투기 산업인 할리우드, 그리고 다국적 기업인 이 빅테크 IT 기업이라는 거. 이 빅테크 IT 기업도 전통적인 제조업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부가가치인가를 가늠할 수 없는 산업들이 대부분이죠. 애플이 아무리 지금 많이 팔아도 애플이 미국에서 과연 미국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기여하는 게 얼마가 있겠어요? 아마존이 얼마가 있겠어요? 넷플릭스가 얼마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들이 빅테크로 위장했지만 그들이 미국에서 가져다 주는 미국 국민들을 위한 부가가치의 합의 GDP라는 것은 실제로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요, 빅테크 기업이 가지는 이 매출이나 순이익 규모, 시장 가치 규모에 비해서 그들이 미국 사회에서 기여하는 몫이 극히 적었던 거죠. 그래서 투기 자본화는 미국의 기업들에게 끝없이 뭘 강요했습니까? 단기 수익을 극대화시켜라. 그래서 끊임없이 해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그래서 수익만 몇 년 사이에 이 많아지는 모양만 보이면 되는 주주 자본주의를 갖다가 밀어붙였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R&D 투자 그리고 건전한 제조업의 성장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더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기 산업이에요.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해서 나온 AI,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자율주행차,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온 각종 드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이득은 뭐고 그 해악은 뭡니까? 이득보다 해악이 더 큰 거 아니에요? 4차 산업 결과라는 플랫폼 어플 산업이라는 것도 이득보다 훨씬 큰 해악을 끼치지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 때부터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기술의 발전이 사라질 일자리보다 훨씬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제가 이미 3차 때 깨졌는데 그걸 모르고요. 계속 4차 산업혁명이라고 떠들어댄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해고되고 전통적인 제조업 형태가 붕괴되고 기계화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한마디로 허접한 서비스직이나 아주 단순한 노동에만 사람이 종사하고 나머지는 고용 자체가 지금 소멸되어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의 노동자의 황금시대를 상징시키는 1950년대에 노동자가 자택을 가지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또 집에 TV, 냉장고를 소유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그런 시대가 끝나버린 거죠. 전부 월세 시대로 가는 거예요. 미국의 노동자 계급이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부분 미국의 트럼프 지지하고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들, 이 4차 산업혁명의 암울함, 그리고 미국의 투기 자본주의의 극성, 신자유주의의 극성이요. 세계를 파멸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중국도 공산당 정권이 여기에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 정권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의 공산당의 지배체제를 놓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공산당이 돈맛을 보기 시작했죠. 근데 중국의 가장 큰 맹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토지의 사용권한을 판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들이 중국의 공산당 각 성의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사가지고 그들과 유착이 되면 토지 사용권을 아주 좋은 위치에 사서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돈을 각종 그림자 금융을 만들어서 끌어들이면 한마디로 부정부패로 돈만 갖다 바치면 얼마든지 땅을 확보하고 얼마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등을 내다 팔면 떼돈을 번다라고 이게 한 15년 전부터 중국의 가장 돈 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또 중국 정부가 중국이 제조업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히고 더 나은 제조업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걸 장려를 했죠. 부동산과 개발된 토건, 인프라. 그래서 중국은 어느 시점부터 제조업은 사실상 정체되고 중국의 기술이 뭐 곧 한국을 따라잡니 미국을 따라잡니 했지만 전부 거짓말입니다. 제조업의 혁신은 정체되고 중국은 이 부동산이 돈이 되고 또 인프라 투자 개발 사업이 돈이 되는 쪽으로 지금 내몰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 GDP의 25%를 여기서 얻고 중국의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의 소득이 향상 안 되는데 중국에 끊임없이 멋진 아파트와 인프라를 갖다가 설치해 본들 그걸 누가 이용을 할 돈이 있겠습니까? 불과 500만 명도 없어요. 중국에 그런 것들을 누릴 만한 제대로 된 10억 이상이 되는 자본가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근데 중국이 판을 벌려놓기는 자기들이 미국을 추월하는 대국이 되었다 해서 인프라나 부동산은 거의 상하이의 부동산 가격이 홍콩과 비슷하고 베이징의 부동산 가격이 몇십억씩 하고 이렇게 이제 거품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약은 이제 홍콩의 자본가들이 한 5년 전부터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한번 그쪽으로 쏠려놓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중국 내부에서는 돌이키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성에 가보면 성의 각급 행정부서들이 한 20층, 30층짜리 빌딩들을 소유하고 은퇴하면 거기에 가서 빌딩 관리회사 사장을 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런 중국의 과잉 인프라가 한계가 오고 하면서 이제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돈을 조달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융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전부 머니마켓 펀드나 자산 유동화 기구 같은 토지관리 신탁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펀드 등을 통해서 조성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각 성정부도 숨기면서 공식적으로 통계는 문제없다고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다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지금 한국의,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지금까지 위기를 극복해 왔듯이 이번에도 돈을 풀어서 부양책을 사용해서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중국 정부가 이제 더 이상 투입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은 돈이 무제한으로 화수분으로 나옵니까? 중국 정부가 거대한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정부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 금융 위기 때문에 추락하고 있는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시중에 공급을 해서 위안화 추락을 방지하는 데도 힘이 벅찬 상황이에요. 중국의 위안화가 가치가 폭락할 수 있죠, 나오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 어디에도 지금 중국이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서 투입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적으로는 순서대로 터뜨리고 구조조정을 하자라고 정리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부동산 금융회사들 위기가 제재되지 않고 터져 나오는 거죠. 자,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요, 중국이 지금 내부에 가득 쌓여 있는 토건, 부동산, 인프라 등을 해외로 수출해서 소화시키자고 만드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같은데 한국이 돈을 2조 5천억인가 투자를 하고 전 세계가 몰려들고 그 꼬라지가 지금 불과 한 5년 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요, 경제 부분의 전문성 그리고 경제 부분의 프로페셔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도 중국에 진출한 재벌 기업들의 수많은 이 중국 경제를 분석하는 전문가들, 연봉 수십억씩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정부에도 많은 중국 전문가, KDI나 대외경제연구원이나 있을 거고, 한국에 무슨 일만 생기면 나와가지고 짝방의 감초처럼 말하는 경제경영학과 교수들도 있지만, 그들이 이걸 예측을 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중국 경제를 몰란 거예요. 최근 회사 바이든이 째깍째깍 시한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4.7을 향해서 가고 있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8%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끝났다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벌써 끝났고 미국의 민간 주택시장도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코인까지를 포함한 자산시장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고, 이 높은 이자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도 실토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자산 붕괴를 갖다가 아직도 모른 채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어요. 다만 냄새 잘 맡는 마이클 버리나 웨런 버핏은 일찌감치 12, 3조의 주식을 팔았죠. 자, 이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전문가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 전부 욕망에 가득 찬 내부자이기 때문에. 중국, 한국, 미국의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오늘날 지금 자기들 발밑에서 터질 위기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전부 내부자들이기 때문에. 내부자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터질 때까지 그냥 한 배를 타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잘난 사람들이 다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